그런데 실제로 강남 도곡동 압구정 찐부자들은 건물을 팔기는커녕 자녀들에게 증여세 한 푼 없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넘기고 있습니다. 불법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허용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쓰는 방법인 가족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금 잘 알려주는 남자 세무사 김재민입니다. 여러분 삼성의 이재용 회장님도 피해가지 못한 세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바로 상속세입니다. 삼성 일가도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 삼성 주식을 팔아서 납부한다는 기사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데 실제로 강남 도곡동 압구정 찐부자들은 건물을 팔기는커녕 자녀들에게 증여세 한 푼 없이 수십억 원의 재산을 넘기고 있습니다. 불법 아니냐고요? 아닙니다. 국세청이 허용한 법 테두리 안에서 정상적으로 실행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그들이 쓰는 방법인 가족법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43억 원을 무이자로 자녀에게 빌려주고 금융 빌딩을 세우는 방법. 오늘 그 방법을 낱낱이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10분만 투자한다면 여러분의 자산 50%가 세금으로 날아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왜 가족법인인가? 제가 상담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에 하나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세금 내고 번 돈인데 자식들에게 물려주려니 또 세금을 절반 이상 내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한숨을 쉬는 대표님들이 많은데요. 네, 맞습니다. 대한민국 상속세 정말 무섭습니다. 하지만 강남의 찐부자들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해뒀습니다. 어떻게? 가족법인을 통해서 말입니다. 쉽게 말해서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사업에 참여하도록 만드는 구조인데 이게 왜 사기급 전략이냐? 개인으로는 불가능한 자금 이동과 절세가 법인으로는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그 핵심 전략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전략 첫 번째, 세금 없는 용돈 주기. 대표님들 회사 운영하시다 보면 잉여금 많이 쌓이시죠? 제가 상담하면서도 이 잉여금 어떻게 빼가냐, 잉여금 어떻게 처리하냐 이렇게 질문을 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때 등장하는 게 초과배당입니다. 자녀 명의로 법인을 하나 세우고 부모님 회사 주식을 딱 1%만 가지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부모법인에서 배당을 할 때 부모님은 제외하고 자녀법인으로만 초과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증여세 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 주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요. 상속증여세법상 자녀법인의 주주 1명에게 1억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옵니다. 자녀가 2명이면 매년 2억씩 초과배당을 할 수 있는 것이죠. 10년이면 얼마죠? 20억입니다. 20억. 증여세 한 푼도 없이 자녀에게 20억을 넘긴다. 개인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죠. 개인은 10년에 5천만 원이니까요. 핵심 전략 두 번째, 42억의 기적 무이자 대여입니다. 지금부터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자녀가 사업한다고 할 때, 집 산다고 할 때 부모님이 돈 빌려주실 수 있으시죠? 개인간 무이자 대여 한도 얼마인지 아십니까? 2억입니다. 이거 넘어가면 국세청에서 바로 연락 옵니다. 즉 부모가 자녀 개인에게 자금 2억 원 이상을 빌려주면 국세청에서 연락이 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 법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갑자기 상황이 바뀝니다. 세법상 적정 이자율을 계산했을 때 부모가 자녀 법인에게 빌려줄 수 있는 돈은 1인당 21억입니다.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 문제가 없습니다. 자녀가 둘이다 합쳐서 42억입니다. 엄청나게 큰 돈이죠. 42억을 이자 한 푼 없이 자녀 법인에게 빌려준다. 그럼 자녀들은 자본금 한 푼 없이 회사의 덩치를 키울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중요한 점.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자녀 법인에게 그냥 준다는 게 아닙니다. 42억을 빌려주면 자녀들이 결국 갚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갚을 때 기간까지 자녀 법인이 가지고 올 수 있는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겁니다. 이 수익은 오롯이 자녀들 것이니까요. 마지막 핵심 전략 세 번째, 부동산 빌딩 말고 금융 빌딩을 지어라. 자, 아까 제가 핵심 전략 두 번째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자금 1인당 21억, 2명인 경우 42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그 자녀 법인이 받아가지고 아파트 사면 되나요? 라고 질문하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법인이 아파트 사는 경우에 취득세가 폭탄입니다. 절대 아파트 사시면 안 되고요. 아파트뿐만 아니라 주택을 사셔도 안 됩니다. 그럼 42억 주면 자녀 법인에서 뭐 하면 될까요? 라는 질문이 정말 많은데요. 상가를 사셔도 됩니다. 주택이 아닌 아파트가 아닌 상가를 사셔도 가능합니다. 다만 요즘 상가가 정말 분위기가 좋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핫한 주식을 사는 겁니다. 이제 강남 부자들은 부동산 빌딩이
아닌 금융 빌딩을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건물이 아니고 법인의 층층을 각각에 맞는 ETF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1층에는 튼튼한 S&P 500 ETF, 2층에는 성장률이 있는 나스닥 100 ETF, 3층에는 안정적인 배당을 받을 수 있는 배당 우량주 ETF, 3층에서는 매달 월세처럼 배당이 나오는 거죠. 꼬마 빌딩, 즉 상가 수익률이 연 3, 4%일 때 금융 빌딩의 연평균 수익률은 10%보다 그 이상 될 수도 있습니다. 부동산 관리할 때마다 필요한 상가 소장님 필요 없죠. 공실 걱정 없죠. 관리비 걱정, 하자 걱정, 수리비 걱정 아무것도 없습니다. 팔고 싶을 때 바로 현금화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법인 세율이 개인 소득세율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벌어들이는 금액을 일부 세금만 내고 불어나는 금액이 모두 자녀들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어떠십니까? 금융 빌딩 혹하지 않습니까? 이제 가족법인의 전략을 마무리하면서 주의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법인 정말 혹합니다. 세금을 줄일 수 있고 자녀들에게 증여세 한 푼 없이 자산을 물려줄 수 있다. 가슴이 막 두근두근 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가족법인은 양날의 검입니다. 일단 가족법인이기 때문에 법인 자금의 사적 운용, 수도권 과밀업체권역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각종 부과되는 세금의 중과 여부, 법인 자금의 사적 운영, 법인 자금을 사적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가지급금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횡령 등등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볼까 해서 대충 했다가는 국세청 세무조사에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저 정말 많이 봤습니다. 가족법인은 단순한 법인 설립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 가족의 100년 자산 플랜을 만드는 겁니다.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함께 가족법인의 초안을 만드시고 계속적으로 설계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일궈놓은 자산 세금으로 다 내실 건가요? 아니면 전략적으로 자녀들에게 넘기셔서 계속 부에 이전을 하실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은 하단의 링크를 통해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각각의 상황에 맞게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금 잘 알려주는 남자 세무사 김재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